예, 반갑습니다. 캠퍼스에서 소방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권동욱이라 합니다. 자, 이번엔 소방 승진 시험 소방 법령 2 자,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출제 수준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았죠. 보통 정도 수준. 다만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찾는 문제가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약간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주 세부적 문제, 이런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방기본법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출제되어 있죠. 소방기본법에 12문제, 나머지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에서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종전의 출제와 비교해보면 소방기본법 분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안전교육사의 결적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성년 후기니. 자, 피한정 후기니는 거의 대부분 결적 사유에서 제외를 했죠. 피성년 후기니는 여전히 결적 사유가 됩니다.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은 결적 사유가 아니죠. 결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결적 사유입니다. 3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은 결적 사유죠.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4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또는 면제된 날부터 1년이 된 사람이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2번이 되겠죠. 2번은 유예기간이 지났으니까 결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본부장과 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자, 청장이 운영계획에 필요한 지침이죠. 이것을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0일까지 이것을 가지고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20일까지, 12월 말일까지 운영 계획을 작성합니다. 운영 계획 작성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이 이를 작성하죠.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지침이죠. 운영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본 서장에게 통보하는 기한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국가의 책무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자, 이것은 시도지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소방력 확충 계획의 수립은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2번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역시 시 도지사의 역할입니다. 3번 소방 자동차의 운행상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4번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재정상의 시책,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주체는 국가죠.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재정상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상 국가의 책무는 4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시도지사의 책무, 역할입니다. 그럼 4번 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청장 등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산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청장 등에 따라서 소방청장, 시도지사가 되겠죠. 그래서 소방청에, 시도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산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소속 소방 공무원 맞죠. 2번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3년 근무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즉 대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능합니다. 자, 이것 외에도 소방 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3번이 잘못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신규칙상 종합상실의 실장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다. 자, 밑줄 친 사항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종합상실의 실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치 1호 서식에 따라 서면,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실, 즉 상급기관의 종합상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방법은 서면,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고해야 될 상황이 있겠죠. 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지정 수량이 2,00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에서 발생한 화재. 틀렸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지정 수량이 얼마?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발생한 화재. 제조소, 저장소 그리고 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보고 대상입니다. 2,000배가 틀렸죠. 3,000배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층수가 2층, 4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20실 이상인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숙박시설의 경우는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에 발생한 화재입니다.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비슷합니다.
승수가 5층 이상이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보고 대상입니다. 3번에 항구에 메워둔 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고 대상입니다. 3번에 맞죠? 4번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틀렸죠?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사망자의 경우는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사망자, 부상자 합쳐서 사상자의 경우는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이재민의 경우는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또 재산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입니다. 그다음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이라든가 통제단장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이라든가 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이 보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 6번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전용구역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기준이죠. 전용구역에 물건을 사두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주차구역 내 주차하는 행위 관계없죠.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주차구역 내 주차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전용구역 진입로의 물건 등을 사두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역시 금지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옛날에 몇 년 전이죠. 공채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제 교재도 기본적으로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어쨌든 6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기본법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죠. 어렵기보다는 지엽적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체험관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실 중에서 사업의 기반 안전 분야의 종류만 모두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도 아니고 기타 시설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야말로 지역적인 문제죠. 자, 가에 사이버 안전 체험실이다. 자, 이것도 화성방 민방위 안전 체험실이라든가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로 여기서 사업의 기반 안전 분야의 종류 여기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여가 활동 체험실은 생활 안전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또 버스 안전 체험실, 교통 안전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환경 안전 체험실, 이거는 사회 기반 안전 분야입니다. 그리고 작업 안전 체험실. 자, 2번. 자, 여가 활동 체험실과 동일하게 이것은 생활 안전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바에 에너지 정보 통신 안전 체험실 역시 사회 기반 안전 분야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틀리게 유도하는 문제죠. 가, 라, 바 이렇게 되겠죠. 답은 1번이 모두 발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그리고 많은 생활 안전 그리고 다는 교통 안전으로 분류를 합니다. 뭐 별로 바람직스러운 문제 아니죠. 7번은 하여튼 답은 1번이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죠. 항상
나왔던 유행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유형 문제 나왔죠.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의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맞습니다.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가능물을 발견합니다. 소방산업 육성과 기술 진화는 정치연구 틀렸죠.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맞습니다. 간교, 정, 대비 이제 전통적으로 안전원이 수행할 업무로서 규정됐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기간 내 최근에 신설된 분이 소방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분야가 업무로서 추가됐습니다. 자, 첫째가 소방 기술과 안전 관리에 관한 각종 가능물을 발견합니다. 출판 사업을 하죠. 교육 그리고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두 가지는 우리 같은 소방 기술과 안전 관리에 관한 각종 가능물의 발견. 그리고 교육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조사 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회원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대국민 홍보죠. 화재 예방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그 다음에 소방 업무에 관해서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이걸 수행합니다. 그리고 소방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이 부분이 안전원의 업무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다음 9번 또 전형적 문제죠. 소방기본법상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대 생활 안전활동 종류를 모두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법제 16조. 자, 16조죠. 1항에 따른 소방대 소방활동 법 16조 2의 1항에 따른 소방 지원활동 법 16조 3의 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입니다. 이거는 법 16조 3의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른 겁니다. 나포, 구조방 5가지입니다. 1번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맞습니다. 위해 동물, 벌 등에 대한 포획 및 퇴치활동. 화재 진화 및 인명 구조활동은 법 16조에 의한 소방대의 가장 기본적, 본원적인 소방활동입니다. 단전 사고 시 비상 전원 공급은 여기에 해당되죠. 조명 공급. 단전 사고 시 비상 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생활 안전 활동입니다.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및 구출 활동. 자, 여기서 구출 활동에 대한 부분이죠.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및 구출 활동. 그다음에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은 법 16조의 2에 따른 소방 지원 활동입니다.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 지원 활동 역시 법 16에 따른 소방 지원 활동이죠. 이것에도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발진을 우리기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고등입니다든가. 자, 이와 같은 낙하 붕괴 등 우려되는 나무 위험 구조물 여기에 대해서 제거 활동이 되겠죠. 어쨌든 나포 구조방은 여기서 나오는 소방대의 생활 안전 활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가, 다, 라가 되겠죠. 자, 1번이 생활 안전 활동.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법 16조에 따른 소방대의 소방활동, 마와 반은 16조 2에 따른 소방 지원활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주로 주기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5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소방부에 관한 종합계획은 청장이 5년 주기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 자, 종합계획에는 소방 전문 인력의 양성, 소방 업무의 교육 및 홍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그 다음에 소방 업무에 필요한 체계 구축, 장비 구비, 기반 조성,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맞습니다. 3번에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중앙 소방기술심의 심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틀렸죠? 심의 거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4번에 시도지사는 세부 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요.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월이 아니죠. 12월 말까지, 즉 12월 31일까지 수립해요. 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번은 2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역시 자주 나왔던 부분이죠. 급수탑의 급수 배관 구경은 80mm 이상의 것이 아니고 100mm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또 급수탑의 개폐 밸브는 조작이 용이해야 되죠.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자, 이번은 맞습니다. 3번. 저수지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는 한 면의 길이가 60cm 이상일 것, 원의 경우는 지름이 60cm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또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 연결하여 필요시 수동으로 급수하는 구조일 것. 틀렸죠. 상수도 연결해서 상시 공급돼야 됩니다. 수동으로 공급돼서 안 되죠. 자동으로 공급되는 구조여야 됩니다. 낙차는 지면으로부터 4.5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수심은 0.5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번은 옳은 것은, 자, 2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수화전의 경우 연결 금속의 구경은 그때는 65mm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11번은 어쨌든 답은, 자, 2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원래 문제는 틀린 것은 보다 옳은 것은 문제가 유별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부과권자가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강경이 가능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 정상 참작 사유죠. 감경 사유입니다. 또 위반 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의 현산 손실을 입은 경우 동일합니다. 3번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역시 강경 사유입니다. 그런데 위반 행위자가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위기에 처한 경우는 해당되죠. 그런데 이런 사유겠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체납하고는 이때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번은 답은 4번이 되겠죠. 또 앞에 있는 7번 문제죠.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구석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평했던 문제죠. 그 다음에 13번부터는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 관련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봅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관서장이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용어는 소방교 승진시 문제, 소방장 승진시 문제 동시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영역이 비슷하죠. 지금 현재 소방교 승진시 문제, 소방장 승진시 문제, 소방법령 2는 수준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방 대상으로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일반 현행이 들어갑니다. 소방 안전관리자 해임 현황 틀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사항이 있습니다. 소방자 관리자에 대해서는 해임 현황이 아니고 선임 현황에 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에서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실시 결과 이 부분도 공개사항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조수 등 유물 제조수 등의 설치 현황 이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임 현황이 아닌 선임 현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4번의 피난시설, 방어구역 및 방어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설치 및 관리 현황은 줄여서 보면 방어시설, 또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대한 여기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가해 소방관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안에 소방 대상으로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반드시 실시하죠. 기억은 연 1회니까 1 적어야 되겠죠. 2번 소방관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안에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3번 답. 소방관서장은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 일정이죠.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기억, 년 둘 다 1회, 1회니까 1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0일 전까지 사실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14번에 모두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이 모두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은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자, 1번에 아파트 등이다.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주택이 아니라 5층 이상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일단 1번입니다. 2번.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한 개의 동의 바닥 면적,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상이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서는 한 개의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한 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자, 2번과 3번의 경우는 지금 현재 건축법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범위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등 기숙사 2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과 3번은 2024년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현행 법령이 아니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공동주택은 1번과 4번뿐입니다. 2번과 3번은 시행되기 전의 법이죠. 법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행시기 언제냐 가지고 문제를 출제해야 되죠. 문제 출제위원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출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제원 모두가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전문적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법에 대한 시행시기를 모르고 출제했습니다. 현행 법령으로 그냥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출제했죠. 자, 행정고시나 그 전에 사법고시 시험 문제에서 시행되기 전에 어떤 법령 가지고 출제했을 때는 모두 정답 처리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 신청이 들어올 문제죠. 근데 이미 법이 이제 있으니까 1번 확실히 틀렸고 아마 1번으로 우길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1번이 정답이죠. 근데 2번, 3번은 현행 법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옳지 않은 것은 2번도 옳지 않습니다. 3번도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이 신청 결과 이 부분은 1번만 정답 처리할지 1번, 2번, 3번 다 처리할지 그것은 나중에 결정되겠죠. 분명히 2번과 3번은 현행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속하지 않습니다. 법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법에 대한 기본적 상식 이걸 모르고 출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히 유감이 문제죠. 어떻게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소방 법령 1이죠. 자, 거기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소방의 경우 관련형 교육 성적이 3점이 반영되는 시기는 2026년도 그때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도 12월 말까지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문제를 구성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출제위원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5번은 답은 1번으로 결국 처리될 수 있겠지만 2번과 3번도 현행 법령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령이 되는 것은 현재 시행되는 법령이 현행 법령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1번, 또 어떤 2번, 3번 체크한 사람도 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답은 15번은 자 1번이고 2번과 3번의 경우는 현행 법령이 아니죠. 만약 건축 법령에 관한 법령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옳지 않은 것은 하면 명확하죠. 1번이 틀렸습니다. 왜? 건축 법령에는 2번, 3번 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에는 소화 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옵니다. 자, 1번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비상전원을 포함한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소화 펌프라든가 동력 감시 장치라든가 저방이라든가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중대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형식선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사용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화문 또는 자동 방화 셔트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 기능을 못한 경우 중대 위반 사항입니다.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이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중대 위반 사항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에도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 이런 것이 방출되지 않은 경우, 즉 소화배관 등의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 등이 방출되지 않은 경우도 중대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17번 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그리고 정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전정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번에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전정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 명령이죠. 맞습니다. 3번 소방시설 중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할 경우 근로자의 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분은 틀렸죠. 50명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은 바로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바로 비상경보 설비는 필요 없겠죠. 모두 50명 이상이라면 결국 옥내 작업장의 경우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로자 수가 당연히 고려됩니다. 3번이 틀렸죠. 이것에도 비상경보 설비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무창층 자층 경우는 바닥 면적 150, 공연자의 경우는 무지층의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비상경보 설비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4번의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 위험 특성 변화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해야 한다. 소방시설의 정비죠. 맞습니다. 그래서 17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성능 위주 설계는 기본적 사항이죠. 그래서 출제에서 항상 나오는 유형입니다. 아파트 재배한 경우는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 재배 맞죠? 아파트는 저층 재배하고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입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는 저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성능 위주 설계 대상입니다.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도시 철도시설 그리고 공항시설 이런 시설이 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는 재배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터널 중 수저 터널 맞습니다. 새로 신설되어 있죠. 길이가 3,000m 이상과 틀렸죠. 길이가 5,000m 이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8번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의 작동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경우 그 대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저희 부는 어쩔 수 없죠. 외우지 않으면 이 부는 풀 길이 없습니다. 14가지.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판 의료 노숙 업무 자 공장 창고 위 가구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외에도 관서장이 자 인정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수련시설은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입니다. 공장, 창고시설. 자, 유물의 저장 및 취급시설. 유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고, 자, 지하가, 그리고 지하구. 그 다음에 소방관서장이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자,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저희 부분을 가지고 외워서 푸는 문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들어가죠. 문정판, 의료, 노숙 업무, 공장, 창고, 위, 가구 이럴 때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발전시설 모두 없습니다. 숙박시설 맞죠? 공장, 창고시설 맞습니다. 유물 저장, 처리시설 맞죠? 지하가, 지하구 맞습니다. 이분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판, 의료, 노숙 업무, 공창, 위, 가구 이렇게 정리하면 몇 번 정도만 연습하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19번은 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 예방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 등급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수, 양호, 보통, 자 미흡, 뭐 기타 뭐 불량, 자 이런 부분도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우수하다.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 우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호는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면 대상물 일부에 대하여 조치 명령이 필요한 상태, 양호 상태입니다. 보통 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면 대상물에 대해서 다수의 조치 명령이 필요한 상태, 보통입니다. 그 다음 미흡,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이 화전전을 위하여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공고할 필요한 상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은 미흡 단계가 아니죠. 더한 불량 단계입니다. 2등급에 해당되는 단계입니다. 자, D등급에 해당하는 미흡은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그것만 고치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우수하다.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결과 주기를 보통 5년이죠. 6년. 양호 보통 경우는 5년. 미흡 불량 경우는 1년 단축해서 4년직으로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중단 문제점 발견 것은 불량 단계입니다. 미흡은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번은 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 21번 문제를 봅니다. 원래 영역이 소방교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소방교는 조금 더 들어간 문제가 일부 문제 있습니다. 자, 방금 20번 문제도 그 유형입니다. 21번 문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설치 관리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발전시설 중에서 전기 저장 시설은 설치 대상입니다. 2번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은 제외하게 됩니다. 자, 창고시설은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모든 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터미널의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이것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죠. 물류창고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물류터미널은 근데 물류터미널 제외한 창고시설 경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이죠.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것은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에서 물류터미널의 경우는 둘 중 어느 하나만 충족돼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3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 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 면적이 영화 상영관이 지하층, 무창층의 경우는 얼마있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바닥 500 이상. 그리고 그 밖의 층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 대상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영화시설이 아닌 무대부다, 무창층, 자층, 4층 이상인 경우는 300제곱미터 이상, 바닥 면적 300 이상, 기타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여기에 역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죠. 그런데 영화 상영관의 경우는 지하층, 무창층은 500 이상, 나머지 층은 1000 이상일 때 모든 층에 설치 대상입니다. 그 다음 의료시설 중 한방병원,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이 부분은 바닥면 작계가 600 이상 경우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죠. 조산원, 산후조리원, 노유자시설, 숙박에 관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역시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일 때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경우는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이면 스프링, 600 미만이다 할 때 주의를 해줘. 정신의료기관은 자, 바닥 면적이 300 이상, 600 미만일 때 그때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그런데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자, 이런 치과병원 등의 경우 600 미만일 때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21번은 틀린 것, 3번이 틀렸죠.
그다음 22번 문제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량상 수행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인원의 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이 410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다음 운동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10인 특정 소방 대상물, 강의실 용도 바닥 면적 259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 라 1인용 침대와 2인용 침대가 각각 30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종사자가 5명 근무하는 숙박시설. 여기서 조건은 가바, 다항, 오두, 계단, 화장실, 바닥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를 포함한 면적이다. 계단, 복도, 화장실 면적은 빼야 되겠죠. 판매시설 용도다. 바닥 면적이 410인데 여기서 50은 화장실, 계단 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360제곱미터 이것을 가지고 풀이 됩니다. 자, 숙박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휴게실, 강의실이 있습니다. 상담실, 교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이럴 때 기타의 경우는 바닥 면적 합을 얼마로?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로 수용인원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수용인원은 가의 경우는 120명입니다. 운동시설의 경우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은 해당 용도수는 바닥 면적 합을 얼마로? 운동시설에게 4.6제곱미터죠. 나누어 얻은 수로 계산합니다. 다음은 510인데 여기서 계단, 화장실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가 포함됐죠. 그러면 460제곱미터 가지고 얼마 운동시설의 경우 4.6제곱미터로 나누어 계산해야 됩니다. 수용인원 계산하면 이것은 자 100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강의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259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으로 된다. 여기서 역시 화장실 계단 면적이 50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209제곱미터를 가지고 강의실과 휴게실 같은 경우는 얼마로? 1.9제곱미터를 나누어 얻은 수로 수용을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11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1인용 침대와 2인용 침대가 각각 30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종사자가 5명 근무하는 숙박시설이다. 숙박시설에 침대가 있는 경우는 종사자 수 플러스 침대 수죠. 종사자 5명, 침대 수 1인용 침대 얼마? 30개. 2인용 침대 30개. 자, 침대 수로 하지만 침대 수에서 2인용 침대는 결국 2명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1인용 침대 30개, 2인용 침대 30개 하니까 60명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는 95명이 되겠습니다. 가 120명, 나 100명, 그리고 다는 110명, 라는 95명. 수용 인원 수를 적은 순자도로 나열한 것은 가장 적은 것은 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 다, 가.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라, 나, 다, 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 문제 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 훈련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자, 1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근무자 등에게 수화, 통모, 피난 등의 소통, 피난 등의 훈련, 소방 훈련과 소방 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하고, 피난 훈련은 그 소방 대상으로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부령으로 정한다. 모두 맞습니다. 2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1, 2의 경우입니다. 특급 1급의 관계는 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입니다.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것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3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리 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관계인에게 불시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실시하려면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4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복잡한 문제죠. 3번이 틀렸습니다.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24번 문제 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범위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체배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동식물이다. 연면적 10만 이상이라면 아파트 재배하죠. 자, 이 경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그런데 동식물은 특급 1급에서 모두 재배해야 됩니다. 재배되죠. 특급도 1급도 될 수 없습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되지만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는 역시 특급도 1급도 재배합니다. 연면적 일반 5천 제곱미터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1급이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에서 저장소 취급소는 역시 특급과 1급에 재배합니다. 지하구도 특급 1급 모두 재배죠. 지하구는 모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급도 1급도 모두 재배했던 것은 동식물은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유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그리고 지하구 이런 것이 재배되죠. 가, 나, 다라 모두 재배됩니다. 그래서 24번은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25번. 자,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2급에 해당하는 것은 특급, 1급에 해당하는 것은 재배하고 자, 여기서 1번은 소방시설 및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될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은 특급 1급, 2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상급이죠. 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상급에 해당됩니다. 상급에서도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상급에도 원칙적으로 재배됩니다. 나머지 가지고 이때 상급에 해당될 때 여기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야 되겠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령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옥내 사전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단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는 제외됩니다. 이 세 가지는 2급에 해당합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탕 설비 설치해야 될 특정 소방 대상물 3급이죠. 그나마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는 상급에도 이것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으로 특급이든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해당되면 여기에 따라서 소방장 관리 대상물의 등급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25번은 2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이죠. 2번에 해당하는 것은 여하튼 스프링클러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인 단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서 호스릴 방식의 물 분무 소화 설비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25번은 답은 1번이 되겠죠. 올해 소방장 승진 시험 문제 소방 법령 2는 소방교의 법령 2하고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조금 더 어렵게 낸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 출제 수준은 동일합니다. 크게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방법령 2에서는 실수를 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 모르겠죠. 더 이상 이때 틀리면 곤란합니다. 자, 만점 받아야 되지만 틀리면 한 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 틀리면 이 부분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